거꾸로 투자하는 쇼키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11월 시작하며 발표된 중요한 소식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금리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10년간 상승, 급락, 회복을 겪으며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단순히 금리만으로 결정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셔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리 말고 다른 것으로 예측해서 맞춘 전문가 보셨나요?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결국엔 다 금리였다는 거죠. 현재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은행에 쌓여있는 예금 2,000조의 움직임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높죠? 금리가 높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돈의 가치가 높다는 뜻이고 목돈을 움켜쥐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인식을 준다는 겁니다. 현재는 그런 수준의 금리예요. 하지만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든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 것이고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 것이네. 그러면 은행에 쌓이는 많은 자금들이 예금 형태가 아닌 다른 투자 자산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거죠. 기준금리가 낮아질 때 일어나는 일, 먼저 대출을 무서워하지 않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낮아진 대출금리를 활용해서 주거 수준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까지도요. 그래서 매매 전세 가격이 단기간 내에 급등하게 됩니다. 또한 예금보다 갭 투자를 선호하면서 실소자, 갭 투자자 같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 일시적인 조정은 있어도 장기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올랐다. 그건 옛날 얘기고요. 그때와 다르게 지금 전세자금 대출도 굉장히 보편화됐고 서울 입주 물량도 10년 전과는 차이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소식은 무엇일까요? 가계부채 증가 추세입니다. 자, 이창원 총재는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가 통화정책을 제약하고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상화 시키긴 해야 되는데 이 정상화 시키는 걸림돌에 가계부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가계부채 증가 추세입니다. 11월이 되면서 10월 가계부채 관련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5대 은행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전 금융권 기준이죠. 자, 5대 은행 기준으로 해서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월 대비 1.1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는 5.6조 원 증가했는데 무려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도 비슷하게 5.9조 원 증가해서 1.1조 원 증가로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금융권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10월 29일 기사를 보니까 10월 가계부대출 이금융권에서 1조 넘게 불어났다. 이게 2022년 5월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거든요. 근데 올해 8월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보험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요가 좀 몰렸어요. 그거에 따른 결과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10월 29일 날 제2금융권을 이제 금융당국에서 불러서 경고를 했죠. 그 이후에 제2금융권도 막 대출을 많이 받는 추세가 아니라 일단 양을 정해서 제한적으로만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은행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지방은행은 지금 대출 창구를 많이 닫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출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10월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거 바로 8월, 9월 거래급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제 후행지표고 이런 아파트 거래량, 실제 계약 건수가 선행지표 역할을 하거든요. 자, 7월 달에 8,751건까지 갔던 아파트 거래량은 8월 달에 6,186건으로 크게 둔화되고요. 9월 달엔 2,916건으로 뚝 떨어집니다. 특히 7월 대비 8월 거래량 많이 차이 안 나 보여도 7월까지는 초고가 아파트,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많이 됐다가 8월부터는 초고가 아파트, 고가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다 보니까 거래량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 보여도 대출 금액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9월 달에는 아예 급감 수준으로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1월, 2월 수준이에요.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줄어들었네. 한국은행에서 가장 걱정했던 건데. 자, 올해 남은 금통위 뭐 있지? 11월 28일 날 마지막 금통위가 예정이 됐습니다. 야, 그러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지 않을까 싶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동결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도 마구잡이로 금리 인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컨센서스를 제공하거든요. 10월 금통위 결과에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 동안 3.25% 기준금리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지금 언론과의 접촉을 하는 금통위원마다 다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많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는 될 것인가? 내년 1월 16일과 2월 25일 날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 두 번 중 한 번은 좀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1월에 인하를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분기 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에서 0.5% 성장할 걸로 봤는데 0.1%에 그쳤습니다. 수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경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1월에 금리를 낮출 것이다. 이런 주장이 힘을 받고 있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 줄었으니까 이제 빠른 금리 인하만 남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 이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대비 9월 거래량 반토막 난 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9월 대비 10월 거래량이 42% 다시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금 4천 건대 아파트 거래량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히 10월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은행도 아마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월 가계부채 급감에도 아마 조금 더 지켜보자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10월 달에 거래량 증거에 따라서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섣불리 금리를 낮춘다는 신호를 주면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시장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금리 인하를 조심하시라고 저희가 자주 강조드렸죠. 자, 2019년 7월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단행을 합니다. 그때 거래량이 살짝 올랐다가 8월, 9월 달에 다시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나서 2019년 10월에 금리 인하를 했더니 바로 아파트 거래량이 만 건대를 연속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12, 16 부동산 대책 나올 때까지 거래량이 만 건대가 유지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해버려요. 2020년 상황도 중요합니다. 2020년 3월에 한국은행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준금리를 첫 번째로 낮추고요. 또한 2020년 5월에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낮추게 됩니다. 첫 인하 때는 당시 코로나19 유동성 위기도 있었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가 2020년 5월에 금리를 낮추자마자 바로 아파트 거래량이 16,000건으로 치솟게 되고 7월 달도 1만 건이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이 이 결과로 나온 거죠. 연속된 금리 인하는 그동안 부동산 과열을 불렀고 종합부동산 대책과 연결이 됐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가 중요할까요? 정확하게는 짧은 기간 이내에 연속된 인하에 크게 반응한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금리를 첫 번째 낮추잖아요. 이때 한국은행 총재가 매파적인 멘트를 많이 날려요. 왜냐면 이게 자산시장 과열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야 우리는 금리를 낮추긴 낮추지만 많이 안 낮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거든요. 또한 첫 인하 이전에 보통 시장 금리가 선반영이 돼 있어서 금리를 낮춘다고 막 바로 체감되는 건 없어요. 천천히 그 전부터 반영됐기 때문이죠. 지금 주요 은행들의 예금 금리가 3.35% 내외가 나와요. 이게 기준금리 인하 전에도 이 정도 수준 나왔거든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인하 때는 달라요. 그 두 번째 인하 때는요. 분명히 많이 못 낮추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낮추네 이러면서 시장금리도 뚝뚝 떨어지고 기장금리의 인하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추가 인하 기대감이 확산된다는 것도 두 번째 인하 시점입니다. 이러면서 수요가 급증하게 돼요.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전세 시장은 시장금리로 결정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장금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 그리고 기준금리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10월달 것이 발표됐는데 1.1조 원 증가 규모로 전월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축소가 됐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하 후 9월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라 11월 기준금리 인하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1월달과 2월달 아파트 거래량에서 추가적인 경제 지표를 보면서 한국은행이 판단을 할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보다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인하에 더욱더 크게 반응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언제 사야 될까? 어떤 걸 사야 될까? 자, 더 올라버린 정고점 근처에 가는 아파트를 살 것인가? 덜 반등한 아파트로 주택수를 늘릴 것인가? 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거 속 시원한 해답을 제시드립니다. 11월 2일 멤버십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